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2분기 들어서 폭락장성에서도 저가 매수한 자, 그러한 신규 보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코스피 지수의 투자 주체별 순매수 현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영 힘든 게 지수가 폭락했음에도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하락장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코로나 하락장 당시에서도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연기금의 행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지수 하락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2분기 마감 2월인 7월이 되면서 운용사들의 지분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금 중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역시 전일 총 114종목에 대한 매매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기금이 과연 폭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연기금의 매매 현황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 연기금의 매매 현황, 플로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수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파란색 막대기는요, 연기금이 해당 분기에 신규 보유한 종목 수고요. 파란색 막대기는 지분을 확대한 종목 수, 그리고 노란색 막대기는 지분을 축소한 종목 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플로어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는 종목은 많아지고 반대로 지분을 축소하는 종목은 적어지고 있다. 2021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분을 축소한 종목의 수는 61개, 확대한 종목의 수는 신규와 기존 종목의 지분 확대를 포함을 해서 57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축소한 종목이랑 그 다음에 지분을 늘린 종목이 개수가 똑같았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확대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하반기부터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죠.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계속해서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지수 레벨이 낮아지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매매 형태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지분을 줄인 종목보다는 점점 지분을 확대한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하락장에서 왜 연기금은 주구장창 순매도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기금이 팔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개별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연기금이 어떤 종목의 지분을 늘리고 있고 어떤 종목의 지분은 줄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2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과연 연기금의 매매 행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분기를 한번 복귀해 볼게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특정 섹터를 사고 판 자, 그런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확대한 종목 역시 반도체가 제일 많았고요. 줄인 종목 역시 반도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분을 확대한 종목은 조선, 건자재 이런 주식들이 좀 많았고요. 지분을 축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쪽이 많았는데 사실 에너지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정유 이런 쪽이 아니라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었습니다. 자, 근데 2분기에 들어서는 에너지, 건설과 플랜트 이쪽 섹터 주식을 많이 늘렸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해당 섹터에서 몇 종목을 지분을 늘렸느냐, 줄였느냐 자, 그런 뜻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는요 2차전지 이쪽보다는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쪽 자, 이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두 번째 건설과 플랜트도 많이 늘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사 이런 기업은 거의 없고 주로 플랜트 기자재입니다. 성광밴드, 태광, 한국카본 즉 플랜트라든지 조선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많이 만드는 자, 그런 기업의 지분을 늘렸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이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따라서 태양광 업체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LNG
이런 쪽 비중의 중요도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와 부합하는 주식의 지분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같은 아이디어로 여기 자원 개발도 있죠. 여기 자원 개발 섹터 역시 의미 있게 늘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6월 들어서는 확 꺾였거든요. 근데 이 음식료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곡물 가격 인상분을 차근차근 반영을 해서 이미 제품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음식료 업체들도 많이 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 좀 많이 판 종목들 살펴보면 반도체, 물론 반도체를 담은 것도 있지만 또 많이 판 것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좀 팔아치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플랜트도 좀 판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판 종목은 주로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가 또 철강과 광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6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리라든지 아연, 납, 알루미늄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쪽은 좀 끝물이 아닌가라고 해서 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2분기 들어서 폭락장성에서도 저가 매수한, 자, 그러한 신규 보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2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을 나열한 순서는요, 국민연금의 신규 보유 지분율이 높은 종목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기업은 옛날에 대동기어였죠.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올해 매출액 증가율은 16%,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이 좋았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합입함, 취미로 이 농사를 짓는 것이죠. 이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7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100마력 미만 트랙터 시장에서 일본의 쿠보타, 미국의 디어앤 컴퍼니와 함께 5대 농기계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농업계 테슬라다라고 해서 뭐 농슬라 이런 별칭도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현대오토에버와 대동 에그테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기후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농산물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이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실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즉 2분기가 시작한 날 14,000원이었는데 최근에 이 하락장이 찾아오다 보니까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추세가 우상향 추세였는데 이 매크로 이슈 앞에 장사가 없죠. 자, 그래서 많이 빠진 상황이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삼양식품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분기 초보다도 현재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다들 아시죠? 라면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라면 업체 중에서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매월 이 라면 수출 실적이 관세청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무역협회라든지. 그래서 텔레그램 잘 찾아보시면 이 매월 음식료 수출, 음료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분유 이런 것들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라면 수출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었죠. 한 6월 초까지 곡물 가격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보통 음식료 업체들의 이 재고자산 회전 일수, 이게 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2분기까지는 이 높은 곡물 가격이 반영된 이 원자재 가격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살짝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3분기부터는 이렇게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좋은 기업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창사 이래 올해 첫 중간 배당을 공시를 했죠. 앞으로 매년 2회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당 성향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의료기기 업체죠. 자, 이 기업은 저 뒤에서 다른 의료기기 업체 한 대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건설과 플랜트, 국민연금이 많이 담았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업체로 성광밴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게 조선이라든지 각종 플랜트에 다 쓰입니다. 최근에 이 성광밴드가 부각받고 있는 이유는 LNG선에 들어가는 피팅, 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수주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되는 이 천연가스가 좀 불투명해졌죠.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육상 운송이 아닌 해상 운송의 경로로 지금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LNG선의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성광밴드 같은 업체들의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4월 1일 대비 현재 주가 보시면은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거의 인버스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이 조선 쪽, LNG 쪽에 관련된 그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기업은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나머지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는 리노공업이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넘사벽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실적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폭락장이 아니면 담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번 기회를 틈타서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화전자라는 기업도 있죠. 자, 이 기업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자화전자가 한 3개월 전에 이 애플 쪽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증서를 공시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50%나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내려온 상태예요. 따라서 이 4월 1일 대비 현재 주가가 4%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빠진 게 아니라 3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23,500원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애플 호재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돌아갔다라는 부분을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이라든지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앞서서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레이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자,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국민연금이 5% 신규 보유한 종목 중에서 의료기기 관련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레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데 올해 매출액 증가율 24%,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90% 이상이 수출입니다. 수출 쪽에서 상당히 호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 역시 비슷한 아이디어를 지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리노공업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머트리얼즈는 SiC, 실리콘 카바나이드 링을 만드는 기업이죠. SiC 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인데 기존의 실리콘 링 대비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고요.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하면서 성장하는 제품이다. 지난 4월에 하나머트리얼즈가 1,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제품을 대체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이 역발상 관점에서 매수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왔죠. 자, 그런데 이 기회를 오히려 약간 좀 역발상 관점에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K뱅크, 나중에 뭐 토스까지 상장을 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선제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연기금, 국민연금이 2분기에 폭락장에서 어떤 주식을 저가 매수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인플레 수혜주가 많았다. 뭐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조선기자재, 이거와 관련된 주식을 많이 담았고요. 추가적으로 역발상 관점에서 일부 반도체 주식들, 정말 이러한 폭락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싸게 살 수 없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담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처럼 수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개별주 역시 빠지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매매 현황을 본다면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리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2분기 매매 현황입니다. 3분기 들어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TS나 MTS를 통해서 이 연기금의 매매 현황을 잘 주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